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질문이고, 닉네임이 좀 특이합니다. 알 수 없는 닉네임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질문을 보내주신 알 수 없는 닉네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취업난이 심한데 해외에서 취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외 취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해외 취업 좋습니다. 예. 해외 취업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가능만 하다면. 여기서 해외 취업이라는 거는 네, 워킹 홀리데이 제입니다. 여기서 해외 취업은 정말 해외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외 취업은 해외에서 잠깐 일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영주권을 따서 취득해서 네, 평생토록 해외에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네, 일을 하고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 워킹 홀리데이는 아니에요. 워킹 홀리데이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워킹 홀리데이는 내가 돌아갈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영주권을 취득해서 평생토록 해외에 살면서 가정을 꾸리고 일을 하고 사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문제는 저게 어렵다는 거죠. 네. 저 조건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중요한 게 해외 취업을 하려면 우리나라 이상으로 스펙을 쌓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를 얘기하자면 해외 취업을 하신 분들 중에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웬만한 한국 사람들보다 스펙이 좋습니다. 네, 좋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해외 취업을 할 거면 어정쩡한 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한국에서 이제 내가 스펙이 안 좋으니까 한국에 취업이 어려우니까 외국 가면 한국보다 더 좋은데 취업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스펙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우리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예. 물론 처음부터 다이렉트로 좋은 데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스펙이 돼야 되죠. 일단 어학이 돼야 되죠. 어학이 그냥 당연히 있잖아요. 그냥 몇 개월 갔다 와서 대화되는 이게 아니라 좀 많이 돼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거 알아야 되죠. 기술 같은 거. 가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죠. 뭘 해서 먹고 살 건지를 정해야 되죠. 그 나라에 가서 어떤 직업을 가져서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어떻게 생활에 나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직업이나 가져서 일하겠다는 건 진짜 위험한 생각이야. 예. 그러니까 저기에서 뭐 기술로 일을 할 거면 어떤 기술을 가서 일을 할 것이냐. 그냥 아무거나 일하겠다 하면 제가 봤을 때 힘들어요.
아, 그런 거는 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좀 정보를 찾아봐야 되죠. 저는 그런 잡코리아에 나와 있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해외로 먼저 가가지고 일을 하신 분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그게 제일 낫습니다. 잡코리아는 뭔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 얘기하는 건가? 그 베트남이나 저기 일본 같은데 IT로 얘기하는 건가? 보통 그게 제일 많거든요. 예. 네. 그 일본에서 IT 쪽에 그 이제 인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음, 그 IT 쪽으로 취업하는 루트가 있거든요. 일본에서. 근데 그게 보수가 별로 안 좋아요. 아, 일본 가서요? 아, 일본 쪽. 근데 일본 자기가 적응하면 괜찮긴 한데 문제는 일본이 그렇게 보수를 많이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런 거예요. 일본에 IT가 없는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IT를. 일본 사람들이 왜 IT를 안 할까? IT 괜찮은데. 근데 일본에서는 IT가 국내에서는 IT보다 보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우리보다 더 안 좋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일본 IT가. 그러니까 일본에도 IT 업체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도 하기 싫어하는 거를 그냥 약간 용역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기업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곳이라도 가겠다 하면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막 큰 기대를 가고 가지 말라는 거죠. 큰 기대를. 네, 엄청나게 큰 기대를. 사실 모두 저도 이제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일본이 그나마 해외 취업길이 많이 열려 있죠. 일본이. 네. 가깝기도 하고 문화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IT 쪽으로는 좀 취업길이 많이 열려 있다 보니까. 네. 근데 큰 기대를 가지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큰 기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죠. 음, 해외 취업이 무조건 저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취업을 통해서 잘된 케이스만 알지 실패한 케이스도 꽤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조건 있잖아요. 해외 취업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해. 좋은 거 있겠죠.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나쁜 것도 있어. 제 방송 해외 취업하신 분들이 간간히 들어와요. 아주 간간히.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 남자분인데, 미국에서 이제 간호사로 해외 취업 성공해가 영주권 따신 분이 있고, 그리고 캐나다에 거주하신 분이 있고요. 그리고 멕시코에 거주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거주하신 몇 분 계시고요. 장단점이 다 있어요. 네, 장단점이. 일단 미국 같은 나라는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거. 네, 눈치 안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노동 강도가 빡빡하지 않은 거. 그리고 미국은 간호사가 보수가 엄청 세요. 그분 내가 듣기로는 억대 연봉 받는 거라고 있어. 우리나라 기준으로. 근데 문제는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과세 기준이 더 심하다. 우리나라 돈 어기면 미국에서 하는 거의 한 3,500에서 4천만 원 돈 세금 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주마다 다르겠지만 그 정도 돈을 떼고 그리고 미국은 차가 없으면 거의 못 다닙니다. 대중교통이 없어야 해. 그 집값이 비싸고 집이 우리나라처럼 넓은 집이 없습니다. 미국 가보면. 그럼 넓은 집 말도 안 돼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많이 사는 곳 그런 거 같아 비싸고 원룸 같은 것도 월세가 장난 아니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긴 하는데 그만큼 나가는 것도 많은 곳이에요. 아무리 싼 게 한 100만 원 넘어요. 살기 좋은 곳일수록 더 비싸고. 그래서 미국 가보면 이제 막 그 차에 산다거나 텐트에 사시는 분들 있죠. 직세 아끼려고. 월세가 너무 아까우니까. 아니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왜 게스트하우스 같은 거. 집 하나 해가지고 방 한 칸에 이제 부부 살고 막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미국이 보면 룸메이트나 이제 게스트하우스 개념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집을 쪼개가지고 방 하나에다 서로 나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세 같은 거 이제 공과금 같은 거 이제 뿜빠이 하고. 그리고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어
한식 같은 거 먹기가 좀 빡시다는 거. 한식이 좀 많이 비싸다는 거. 라면 같은 건 구하기 어려운 게 아니래요. 라면 같은 거는. 근데 이제 한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비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왜 레스토랑 가면 비싸잖아요. 현지 가면 미국 음식은 싼데 한식 같은 건 비싸요. 그럼 레스토랑 먹는 기분이라 보시면 돼.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일본은 남의 신경을 전혀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남의 신경을 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독고다이라 하실 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분들이 해요. 뭐 나 혼자서도 잘하고 그냥 사람들하고 부르기는 거 원하지 않는다. 네. 사실 해외 취업의 장점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남들 이렇게 눈치 보고 신경 쓰고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이게 해외 나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이게. 네. 내가 또라이짓만 하지 않는 이상은 그 누구도 나에 대해서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은 또라이짓을 안 해도 굉장히 참개질하고 신경 쓰고 부딪히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 예. 그러니까 일본은 그런 거예요. 내 혼자서 그냥 뭐 생활하고 이제 하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외롭다는 거지. 근데 이건 다른 나라도 외롭고 아무래도 한국 교민들을 만나지 않으면 힘들고 그 현지인들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게 또 쉽지가 않대 이게. 현지인들은 이게 그러니까 언어가 가능해도 이 사람이 본토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사람인지 대반이 안 돼요. 그 간극도 무시 못하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해외 취업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한국 사람을 제일 조심해라.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 본토 사람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이 갑자기 반갑다고 칭찬을 베푸면 좋아할 게 아니라 의심부터 해라. 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본에 만약에 본인이 IT로 간다고 하면 괜찮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뭐 좀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어디 잘 안 돌아다니고 돈 같은 거 뭐 아껴 쓰고 하잖아요. 그럼 일본 같은 나라 나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뭐 덕질한다고 해서 누가 참교질하는 나라가 아니야. 그 아무렇지 않거든. 덕질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성 깔려있다고. 우리나라 아직도 덕질한다고 하면 뭐 히코모리니 뭐 오타쿠네 어, 뭔가 내성적 이런 식으로 뭔가 프레임을 찌잖아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피곤한다는지를 다른 나라 가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식 먹는 걸 좀 포기한다 싶으면 괜찮아요. 한식 먹는 거 포기하고 소비를 좀 줄여나간다? 그러면 전 괜찮다고 봐. 근데 그게 잠깐 생활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런 거잖아. 해외 취업한다는 건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오랜 기간 살 거라는 거죠. 영주권을 갖겠다는 건 못해도 아무리 적게 잡아도 5년 이상을 살겠다는 거잖아.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도 좀 다른 게 뭐냐. 영주권 따는 기준이 나라마다 달라요. 이게.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 같은 경우에 요즘 영주권을 잘 안 주는 추세랍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업에 취업을 하냐에 따라 영주권을 줄 수가 있고 안 줄 수가 있고 주마다 주는 기준이 다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미국 같은 게 자국민 정책 때문에 이방인들한테 영주권을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잘 안 주려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 노리고 돌아왔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좀 꼬이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난 여기 쭉 살려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그것도 하나 들으시면 좋은 게 생각보다 미국에 한국인 불법 체류자가 많대요. 비자 이거 이제 만기 됐는데 안 돌아가고 뻐기는 사람들. 애틀란타 사시는 분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해외 취업에서 잘 되면 좋죠. 잘 되면 좋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나름의 도박이라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는 실패한 사례보다는 잘 된 사례가 많다는 거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많은데 그분들은 글을 안 달고 취재가 안 들어오니까
모르잖아. 여러분 생각보다 미국 가면 이제 적응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근데 한국으로 가면 돌아갈 길이 없다 보니까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게 난감하다 보니까 불법 체류자, 여러분 여자 불법 체류자도 많이 있대요. 미국에. 여자 불법 체류자. 한국에 가면 답이 없으니까. 유학 갔다가 안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대. 그럼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겠냐고요. 이상한 일을 하겠죠.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많이 하겠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외 취업을 저는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뭐 갈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좋은데 정말 확실한 루트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 방송에 그 해외 취업 가서 그래 정착하신 분들은 플랜을 굉장히 길게 짰어요. 절대 순간적인 마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누가 이제 땡겨준 사람이 있었고, 네. 이게 그냥 한 번에 그냥 내가 가고 싶다고 막 덤벼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갈 거면 좀 플랜을 좀 길게 짜가지고 확실한 자리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쪽에 갔을 때 어떤 내가 받을 수 있는 페이나 나가는 돈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 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고, 단순히 어학만 공부한다고 난 해외 가서 어떻게 먹고 살겠다. 그런 것보다는 그런 거죠. 이게 만약 유학하고 다른 거예요. 자, 해외 취업하고 유학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유학은 잠깐 거기서 문화를 즐기고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해외 취업은 다시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해외 취업은 여기에 영주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한국으로 오랜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겠다는 게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이걸 유학하고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워킹홀리데이랑 똑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준비 기간이 탄탄해야 돼.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많은 그렇게 하잖아. 뭐 한국은 이제 해외 조선이다. 해외 취업이 다이다. 한국은 더 이상 이제 일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한번 생각해봐. 근데 왜 못 가는 거야? 아니, 맨날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대한민국 이미 끝났다. 외국 가면 더 많이 벌 수 있다. 해외 취업이 답이다. 그런 말 있어도 막상 가는 사람 없잖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이거든. 그래서 해외 취업을 간 사람도 말이 없어. 일하고 있어 말이 없다니까. 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차피 한국 땅에 살 사람들이 맨날 궁시렁댄다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진입장벽이 무시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길게 짜야 되는 거죠. 길게 아주 길게 넓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이제 잘 선택을 못 해가지고 가게 되면 또 꼬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생각해야 됩니다. 예. 뭐 그런 게 확실하다면 저는 가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가겠다고 하면 정말 해외 취업이 가능한 루트를 좀 먼저 찾아보시고 그리고 일단 일단 어학원 당연히 돼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보수가 얼마나 많은지 미리 아는 게 좋죠. 어떻게 일을 하고 물론 들어가고 나서 이제 내가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좀 그려보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면 되겠지 하는 생각보다는 아 여기서 살 때 이렇게 좀 맞춰가야겠구나 불편한 게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 그나마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도피성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해외 취업으로 성공하신 분은 도피성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해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간 거예요. 성공을 하신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에게까지 내가 얘기했잖아. 첫 번째 얘기했잖아.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스펙이 좋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한국에서 먹고 살려면 살 수 있는데 그냥 외국 문화가 좋았고 그냥 외국에서 한번 일해보고 싶어가지고 간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대다수가. 한국에서 일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보수로 외국에서 일하면 더 많은 보수와 어떤 그런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 보니까 큰 계획을 가지고 간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한국은 답이 없으니까 여기로 도망가야지. 이런 식으로 간 사람은 아직 제 방송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애시당초 못 가요.
물론 저도 이제 뭐 그런 쪽에 경험이 없는 거 사실이긴 한데, 아무튼 좀 더 찾아보시고 발품을 좀 더 팔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생각해봐. 이게 그냥 뭐 한번 갔다 오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큰 결정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한번 갔다 오는데 시간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들고 나름 인생에서 커다란 결정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돼.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을 거가 아니에요. 안 되면 진짜 꼬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갔는데 영주국 발급 못 받고 와버리잖아. 그럼 한국 땅에 나이가 찬 상태에서 와버리잖아. 외국 땅 익숙해가지고 한국 땅 왔을 때 또 적응 못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경력 인정이 안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알아보시고 해가지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